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정말로 실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요? 좋은 생각도 있었고, 안 좋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죠. 젊었을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제 다 늙었나 보다 앞으로 뭐가 좋을까 하는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돕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여러분도 이런 생각들을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몸의 근육만큼이나 중요한 마음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생각의 힘을 깨닫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든다. 예전엔 이렇게 걱정이 많지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 보면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 든다. 건강이 걱정되고, 돈도 걱정되고, 자식들도 걱정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하는 것처럼 마음도 변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하랴, 아이들 키우랴, 집안일 하랴.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좀 생겼죠. 아이들도 다 컸고, 일도 예전만큼 바쁘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거도 떠올리고, 미래도 걱정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원래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옛날 원시시대의 위험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 10개보다 나쁜 일 하나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에서 아픈 소식도 자주 들리고 세상도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어요. 잠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나이에 두 분이 계신다고 해봅시다. 한 분은 늘 나이 들어서 이제 뭐 해도 안 돼, 몸도 아프고 세상도 어렵고 하며 한숨을 쉬십니다. 또 다른 분은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경험도 쌓였으니 젊은이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어 하며 웃으며 사십니다. 이 두 분의 실제 상황은 비슷할 수 있어요. 똑같이 나이가 들었고, 똑같이 몸에 여기저기 아픈 곳도 있고, 똑같이 세상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바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고, 두 번째 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하루하루 쌓이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고 해요. 병에도 덜 걸리고 걸려도 더 빨리 낫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고 전반적으로 더 행복하게 사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처럼 마음의 근육도 훈련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든 지금이야말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도 있고 경험도 많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됐거든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6가지 방법.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생각과 나를 분리해서 보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생각과 나를 하나로 봅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떠오른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그냥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것처럼요. 어떤 구름은 하얗고 예쁘지만 어떤 구름은 검고 무거울 수 있죠. 그런데 하늘 자체는 구름이 아니잖아요. 구름은 그냥 지나갈 뿐이고 하늘은 항상 그 자리에 맑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건 검은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 생각이 바로 나는 아닙니다. 진짜 나는 그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 그 맑은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정말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아, 또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아, 지금 내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마치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을 보듯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면, 아, 지금 내 마음에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다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마치 제3자가 되어서 저 사람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보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의심도 들고요. 하지만 자꾸 연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생기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연습을 통해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큰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 감사하는 마음 키우기.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한다고 했죠? 그럼 의식적으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감사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좋은 일이 많았는데도 마지막에 작은 안 좋은 일 하나 때문에 하루가 다 망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적. 이게 바로 우리 뇌가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의식을 바꿔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여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잠자리에서 잘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 훈련은 아주 간단해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을 3가지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꼭 큰 일일 필요는 없어요. 정말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해줘서 감사했다.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특히 힘든 일이 많은 날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정말 찾아보면 감사할 일은 생각보다 많아요. 전등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것,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 가게에 가면 음식을 살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건강한 것,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잘 수 있는 것,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감사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꾸 찾다 보면 뇌가 좋은 일을 찾는 습관이 생깁니다. 하루 종일 안 좋은 일만 보이던 게 점점 좋은 일도 보이기 시작해요. 마치 안경을 바꾼 것처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더 친절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마워하고 기뻐하면 사람들도 나를 더 좋아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감사 일기를 쓰신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몇 주만 지나도 훨씬 밝아지고 건강해지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잠도 더 잘 자고 면역력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 번째 방법, 생각 바꾸기 연습하기.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왔어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같은 생각이 떠오르죠. 이걸 자동사고라고 합니다. 마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자판기처럼 특정 상황이 되면 항상 같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기계를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 못해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나는 뒤처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나오고요. 이런 자동사고는 정말 빨라요. 상황이 생기기가 무섭게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한 번 떠오르면 연달아서 비슷한 생각들이 쏟아져 나와요. 못해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나는 무능해, 나이만 들었지 쓸모없어, 이제 끝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동사고를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 못해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왔지 않은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도, 처음 요리를 할 때도, 처음 직장에 나갔을 때도 다 어려웠지만 결국 해냈잖아. 이것도 천천히 배우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또 다른 예로, 이제 다 늙었어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이가 든 건 맞지만 그만큼 인생의 깊이도 생겼어. 젊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겪어봤고, 그래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 이건 나이가 주는 선물이야. 젊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라는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도 인생 선배인 나를 존중할 거야. 내가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하면 그들도 분명히 나를 좋아할 거야. 서로 배울 게 있는 관계잖아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진짜일까? 그냥 자기 위로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일단 계속 해보세요. 마치 라디오 채널을 바꾸는 것처럼 내 마음의 채널을 좋은 쪽으로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잡음이 섞여 들릴 수도 있지만 자꾸 맞추다 보면 점점 선명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새로운 생각이 꼭 100% 긍정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생각이면 충분해요. 무작정 모든 게 완벽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있지만 극복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균형 잡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자동으로
더 건전한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네 번째 방법,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네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또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프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후회도 생기고 걱정도 많아지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생각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정작 중요한 지금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걱정해봤자 확실하지 않고요.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지금을 놓치고 계세요.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이나 소중함을 못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보통은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많이 하죠. 텔레비전을 보거나 내일 일을 걱정하거나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거나.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먹는 것 자체에 집중해 보세요. 이 밥이 얼마나 고소한가, 이 반찬이 얼마나 맛있나, 이 국물이 얼마나 따뜻하고 진한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음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식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걸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을 하죠. 하지만 걷는 것 자체에 집중해 보세요. 발바닥에 닿는 땅의 느낌, 바람이 얼굴과 팔에 스치는 느낌, 주변에서 들리는 새소리나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모습, 이런 것들에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지 알게 돼요. 길가의 작은 꽃, 하늘의 구름 모양,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차를 마실 때도 컵을 잡는 손의 느낌, 컵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 차의 향기, 입안에 퍼지는 맛과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을 천천히, 온전히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저절로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완벽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와요. 이런 평안함을 자주 경험하면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나 걱정들도 훨씬 쉽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다섯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져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반면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지고 지치는 경우 말이에요. 늘 불평하고 걱정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물들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는지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적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세상이 정말 절망적으로 보이게 돼요.
하지만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감사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도 착한 애들이 많더라. 힘든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많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같은 세상도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세요. 늘 불평만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밝고 건전한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럼 좋은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서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험담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져요. 좋은 에너지가 전염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법은 많아요.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평생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곳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과는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소원해진 친구들이 있다면 용기 내어 먼저 연락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로라도 좋으니까 자주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이런 관계들을 소중히 갖고 나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마음도 건강해지고 삶도 더 의미 있어집니다. 여섯 번째 방법,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마지막 여섯 번째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해, 늙어서 무슨 도전이야 하는 생각이 들기 쉬워요.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배우지도 못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실패하면 창피할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늙게 만드는 독과 같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만큼 마음을 젊게 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것도 없거든요. 먼저 뇌과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뇌가 더 젊어지는 거죠. 반대로 늘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가 점점 둔해져요. 더 중요한 건 새로운 도전을 통해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야말로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영양분입니다. 도전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꼭 어려운 것일 필요는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더 잘 사용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화와 문자 정도만 했다면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내는 방법을 배워보거나 날씨를 검색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거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한번 배우고 나면 정말 유용하다는 걸 알게 돼요.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아요. 지금까지 만들어 본 적 없는 음식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보고 재료를 사서 하나하나 따라 만들어 보는 이런 과정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고 즐거움이에요. 산책로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에요. 늘 똑같은 길로만 걸었다면 다른 길로 가보세요.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가게나 공원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는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의 강좌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서예, 노래, 춤, 외국어.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 해도 될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주변에서도 응원해 줄 거고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도전한다는 마음가짐 자체예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나는 아직 배울 수 있어. 나는 아직 새로운 걸 시도할 용기가 있어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계속 젊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 되고 삶이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일은 또 뭘 해볼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함께 배우는 사람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인생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은 정말 재미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기쁨, 성취감을 다시 느낄 수 있어요.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음 훈련.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6가지 방법들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금세 포기하게 돼요. 마치 몸의 운동도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듯이 마음의 근육도 천천히 하나씩 단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주 생각 관찰하기. 첫 주에는 생각 관찰하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한 번씩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세요. 둘째 주 감사 찾기. 둘째 주부터는 감사 찾기를 추가해 보세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쉬워져요. 셋째 주 생각 바꾸기. 셋째 주부터는 생각 바꾸기를 연습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진짜일까? 하는 의심도 들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듯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넷째 주 현재 집중하기. 넷째 주에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 정도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방법들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그리고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루 빼먹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이틀 빼먹었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인생이 길듯이 마음의 변화도 긴 여정입니다. 가끔 넘어지고 쉬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고 쉬었으면 다시 걸으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헤쳐나온 수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러분이라면 이런 작은 변화는 충분히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우리 같이 매일 감사한 일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은 어떤 좋은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면서 서로의 변화를 나누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함께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하고요. 혼자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힘을 내게 되거든요. 부부가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오늘 감사했던 일을 하나씩 말해볼까?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자연스럽게 좋은 대화도 늘어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평안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마무리, 새로운 시작.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지만 마음의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생각과 나를 분리해서 보기. 둘째, 감사하는 마음 키우기. 셋째, 생각 바꾸기 연습하기. 넷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다섯째,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여섯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좋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던 삶에서 생각을 관리하는 삶으로,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던 삶에서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혼자만의 걱정 속에 갇혀 있던 삶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런 변화를 통해 여러분 모두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 듦을 축복으로 여기며 매일을 소중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바로 지금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응원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해 보실 건지 여러분의 다짐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